육아하는 글쟁이 아줌마 해말수입니다. 우리 아이와의 대화 얼마나 자주 나누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와의 대화는 우리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말문이 트이는 그런 시기에는 또 아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듣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중에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기는 아이가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양육자인 나 자신부터가 훨씬 더 많이 아이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말을 잘 하지 않으면서 대화가 이제 또 끊기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와의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나 어린이집에서 이거 그려왔어.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뭘로 보여? 응? 완전 귀엽지? 응, 그래, 잘 그렸네? 엄마, 이거 좀 봐봐. 이거 사실 피노키오란 말이야. 이거는 왕관인데, 엄마. 응, 정말 잘 그렸어. 그거 피노키오였어? 우와, 진짜 잘 그렸네. 우리 딸 왔어?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어땠어?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았어? 딸, 대답 좀 해봐. 오늘 짬짬이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어린이집에서 칭찬받았다면서? 아, 기특해라. 왜 칭찬받은 거야? 응? 대답 좀 해봐. 뭐, 그냥, 뭐라고? 안 들려.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응? 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황 1에서는 아이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걸고요. 그리고 엄마 역시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시선이 완전 딴 곳으로 가 있죠? 상황 2에서는요, 반대로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지만 아이는 전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대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소통보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상황 1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엄마도 역시 이렇게 잘 받아주지만 초점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도 엄마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2를 보면요. 그 엄마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아이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이때도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보다는 엄마가 궁금해하는 점, 엄마가 말하고 싶은 점만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제 폭풍 말을 던지기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부터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마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화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요. 올바르게 잘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기와 상황에 알맞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각 시기에 알맞는 대화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부터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이와의 대화, 이렇게 해주세요. 신생아부터 말문이 트이지 않는 아이와의 대화는 오히려 쉽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목소리로 말을 자주 건네어 주면 되는데요. 솔직히 아이와 제대로 소통이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다 보면 옹알이를 하면서 대화를 받아주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유를 할 때 말을 걸어주세요. 수유를 하기 전엔 우리 아기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서 말을 걸고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상당히 수다쟁이였는데요. 사실 직장에 다니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상당히 심심한 거죠. 보통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벽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저는 벽 대신에 아기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보고 그냥 끊임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유하다가 아유 우리 해솔이 맘마 맛있어요? 이러다가 막 신세한탄도 하는 거예요. 지금이면 엄마는 밥 먹고 잠깐 휴식 시간인데 커피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여유로웠을 텐데 근데 지금 조금 힘들어. 하지만 이제 우리 해솔이 보니까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 기분이 좋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오히려 좀 낯뜨겁기도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 이제 심심함이 덜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것은 차츰차츰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 아기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면서 웃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말을 했을 때 피드백이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니까 훨씬 더 그 피드백이 자주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이제 신이 나고 재미있으니까 계속 아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친해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대화 외에도 그 이제 낮잠 자기 전이나 그 놀이 시간에 책을 읽어줬어요.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 전래 그 동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사실 그 보통 엄마들이 그 양육자분들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에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세요. 좀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 아직까지 말문이 안 트였는데 무슨 신생아 애기한테 무슨 얘기를 해? 돌도 안 된 애기한테 무슨 말을 걸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대화를 계속 아주 어린 시기 때부터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아기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양육자인 나 역시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아주 재밌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은 또 이제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최대한 이제 언어를 순화시켜서 이 시기에 알맞는 어휘력을 이제 조금씩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 0세부터 3세까지는요, 부모와의 교감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달들이 이 시기에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보통 말문은요, 2돌부터 3돌 이후쯤 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거든요. 좀 약간 늦된 아이들은 4돌 이후에도 말문이 트이기도 해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아이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요, 정말 말폭탄을 막 수도 없이 막 터뜨리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는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귀엽기도 한데, 그런데 귀여운 만큼 약간 괴롭기도 합니다. 너무나 수많은 말을 터뜨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이야기만 수도 없이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제대로 잘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를 잘 나눠주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실망감을 가지게 되겠죠?
아이가 말문이 트였을 땐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 아이가 말을 할 땐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만약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땡땡아, 미안한데 지금 엄마가 뭘 해야 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거 다 끝내놓고 꼭 이야기 들어줄게 라고 동의를 구한 다음 반드시 일을 다 끝내놓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만약 아이가 그때 할 이야기를 잊었다면 아까 땡땡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불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르게 듣는 자세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할 때 반드시 두 눈을 바라보고 나는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문이 트였는데도 간혹 말을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정스럽게 다가가 주세요. 땡땡아, 이거 어때? 라고 질문을 한 다음 아이가 별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고 엄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엄마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엄마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도 대화에 동참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마세요. 엄마의 느낌을 충분히 말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고요. 다음에는 스스로도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주로 깊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말이 늦거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아직 우리 아이가 준비가 좀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깊고 신중한 아이일수록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스스로 대처를 하고 말을 해야 될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꾸준히 이제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걸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의 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수많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꾸준히 걸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소통을 잘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아이와 나 사이에 교감도 발달을 하게 되고요. 언어 발달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감이 쌓여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특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면 그 말문을 닫는 친구들이 많죠.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은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혼자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이와의 소통의 도구인 그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아이와의 대화, 오늘부터는요, 아이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그 수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초등 아이와의 대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날까지 해말소의 육아 이야기는 쭉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해말소를 더욱 해맑게 만들어줍니다.